민주통합당에 의한 민주통합당을 위한 민주통합당의 정통 편파방송. 민주통합당 살아있네. 자,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정치는 많은 사람들입니까? 사망 사람. 그죠? 그 다음에 저거끼리 맨날 저거 팬만, 저거끼리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맞습니까? 맞죠? 그러고 뭐 젊은 사람들은 어찌됐든 서민들은 편 하나도 없고 있는 놈 법이 강해갖고 있는 놈 위주로 세상을 만드는 사람. 맞습니까? 저도 인정합니다. 저도 여러분 마음만큼 진짜 100%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치는 누가 만듭니까? 국회의원은 누가 만듭니까? 국민을 왜 넣어줍니까? 근데, 국민을 왜 넣어줍니까? 표를 주는 국민입니다. 표를 찍어주는 국민.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이 드신 분은 투표할 때만 되면 식빵이 짓고 새벽에 일찍 나와서 무조건 다 투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은 뭐 했습니까? 여러분들은 공부 안 받고, 스펙 사진 갖고, 토익 토플 보고, 영어 사전, 그거 두꺼운 걸 일일이 찢어갖고 입에 식품하면서 공부한다고 하면서 8쪽도 안 되는 공부를 하고 보면서 여러분 투표했습니다. 어느 정치인이 자기 권리 위해서 잠자는 그런 사람에게 이야기를 듣겠습니까? 여러분, 청년실업 문제, 여러분 조금 전에 이야기하는 약자들, 편 안 드는 정치인들, 또 맨날 싸움하는 정치인들, 여러분 욕을 하죠. 욕을 하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투표 날되면 여러분 11시구나 놀러가면 바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욕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정치인들은 표현부터 삽니다. 자기한테 찍어주는 사람. 청년실업 구한다. 무슨 일자리 찾으러 한다. 맨날 이야기해본들 아무도 안 하죠.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투표 안 하죠. 여러분들한테 자유분은 아무 소용이 없는데 정치는 표 찍어주는 사람 이야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동참할 때 누구 말을 듣겠습니까? 아, 치아라마. 짜다라. 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 부산시당 미녀 부대변인 박인영입니다. 지금 듣고 계시는 방송은 민주통합당 부산시당이 전해드리는 정통 편파방송 민주통합당 살아있네 의 시험방송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이 있죠. 바로 멘붕입니다. 쉽게 말해서 멘탈이 붕괴됐다. 그런 말이죠. 지난 4월 총선 이후에 급격하게 퍼지고 있는 말입니다. 총선이 시작할 때만 해도 야, 이러다가 부산에 한 10석 되는 거 아이가? 하다가 중간쯤 되니까 뭐 설마 한 7석은 되겠지. 막판쯤 가니까 아니다, 그래도 한 5명은 될 거야. 그러다가 딱 결과표를 받아보니 뭐? 2명이라고? 그렇습니다. 저희의 기대에는 못 미친 결과에 우리 모두가 멘붕 상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물론 허물어진 정신을 이렇게 좀 수습하고 차분하게 선거 결과를 살펴보니까 저희 민주통합당 그리고 뭐 야권연대가 받은 표의 수는 지금까지의 선거하고는 차원이 다르게 많이 훅 치고 올라왔었죠. 그래도 이제 선거라는 게 이제 결과의 의석수에 따라서 이게 좌우되는 거니까 마음이 서운한 거는 어쩔 수 없고 우리 모두에게 찾아온 멘붕은 피할 수 없었던 열병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4.11 총선이 끝난 지 이제 한 100일이 되어 갑니다. 곰도 쑥이랑 마늘을 먹으면서 100일을 버티니까 사람으로 변했다는데 뭐 그깟 멘붕 지난 100일 동안
소주, 맥주, 막걸리, 소맥까지 꾸준히 마시면서 버텨왔으니 이제는 우리도 멘붕을 훌훌 털고 새롭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곳곳에서 숨죽여 지내시던 민주당 당원 여러분, 그리고 숨어서 저희를 사랑해 주셨던 부산 시민 여러분들께 당당하게 고합니다. 부산에서는 민주당 안 된다 하시지만 여 부산에서도 저희 민주통합당 살아있네. 치아라 마 짜다라. 네, 부산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주통합당의 중구 동구 지역위원장 이혜성입니다. 이번에 우리 민주당이 부산 시민으로부터 상당히 많은 그런 애정과 격려를 받았습니다. 총선을 통해서. 그렇지만 아직도 우리가 많이 부족해서 국회의원은 2분밖에 당선을 못 시켰습니다. 이제 정말로 우리 민주당이 부산에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또 어떤 신념으로 여러분께 다가가려고 하는지를 잘 정리해서 이제 여러분께 선보이고 알려드리는 그런 방송을, 인터넷 방송을 시작합니다. 이 방송을 시작하기까지 고생했던 많은 당직자들이 있고 또 신임 박재호 위원장의 뜻이 있습니다. 이런 뜻이 모여서 우리 당원과 함께 여러분께 정말 좋은 내용을 가지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화두를 많이 내놓는, 그래서 여러분의 의견도 새로 듣는 그런 장으로 승화시켜 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 서구 지역위원장 이재강입니다. 20년간 한 번도 정치 교체를 못한 이 부산서, 이제 부산시당이, 민주당 부산시당이 새로 시작합니다. 팟캐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하고 이제 4년 뒤에 한번 부산을 바꿔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팟캐스트를 통해서 부산시당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또 각 지역에서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충분히 이해하고 습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팟캐스트가 발전돼서 모든 부산 시민들이 즐겨 듣는 방송이 될 수 있도록 부산 시민 여러분께서 귀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기을의 민주당 지역위원장 유창렬입니다. 이번에 우리 박재호 위원장님이 부산시당을 맡아서 이 팟캐스트를 우리 민주당 부산시당에 이렇게 만드는 거에서 정말 잘하는 일이라 생각하고요. 이 팟캐스트를 통해서 우리 젊은 친구들, 그리고 부산 시민들, 그리고 우리 민주당 부산 당원들 다 힘을 합해서 여기 쏟아낼 건 쏟아내고 서로 웃고 즐기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민주당 부산시당의 정통 편파방송 민주통합당 살아있네 의 시험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이 방송은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직접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초량 국제오피스텔 부산시당 사무실 한 구석에서 녹음을 하고 있고요. 먼저 어떤 코너들이 있는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얼핏 보면 미녀인 부산시당의 부대변인 저 박인영이 전하는 시시콜콜한 부산 정치 진짜가 코너입니다. 우리 신문 정치면을 보면 주로 이제 중앙 정치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나마 국제신문이나 부산일보 정치면에는 부산 지역의 정치 얘기도 좀 나오긴 하는데 뭐 전부 새누리당 얘기가 많아요. 그나마 요즘에는 우리 부산 출신의 대선 후보가 무려 2분이나 계셔서 좀 낫지만 뭐 국회의원 자체가 대부분 새누리당이니까 내가 관심 있는 민주당 정치인들의 소식은 어쩌다가 신문에 나도 끄트머리에 한 줄 나는 게 다라. 뭐 술자리에 나가봐야지 뭐 누구는 일하고 있다더라, 누구는 작하고 있다더라 하면서 카더라 통신으로만 조금 들을 수 있고 저희 민주당의 정치인들은 뭘 하고 있는지 소식을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신문에서 들려주지 않는 민주당 정치인들의 시시콜콜한 이야기, 그리고 부산 지역의 정가 소식들, 덧붙여서 새누리당 정치인들에 대한 뒷담화까지 서비스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박재호 시당위원장님이 젊은 시당을 표방하시면서
시당 당직자들의 평균 연령이 대폭 낮아졌는데요. 이 평균 연령을 확 올려주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최고령 대변인 백압상 옹이십니다. 백압상 대변인은 부산 지역 민주당의 터줏대감이시기도 하고요. 이 입담, 말빨로는 전국 어디 내놔도 빠지지 않는 분이죠. 요즘 인생의 고민을 풀어주는 멘토가 유행 아닙니까? 우리 안철수 원장님은 대학생들의 멘토로 시작해서 지금은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의 자리까지 오르셨죠. 저희도 뭐 안철수 원장 못지않은 말빨을 가진 저희 시당의 비밀병기 백압상 대변인께서 여러분의 정치적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뭐 출마를 하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나요? 부산에서 민주당이 과연 당선될 수는 있을까요? 하는 것부터 이번 대선에는 어떤 후보가 당선될까요? 하는 것까지 어떤 고민이든 좋습니다. 부산시당의 문을 두드리시면 우리 백압상 대변인께서 시원하게 상담해 주실 겁니다. 백압상 대변인의 정치상담소,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새누리당은 국회의원도 많고 구청장은 전부 새누리당 아닙니까? 하다못해 시의원, 구의원들까지 줄줄이 있으니 뭘 많이 안 해도 많이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 자기들끼리 산악회도 가고 지역에서 봉사활동도 하고 뭘 짜잘시리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민주통합당은 존재감이 없어.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외로워. 그래서 알려드립니다. 저 옆 동래구, 해운대구, 사하구, 사상구, 저 기장군 민주당 당원들은 뭘 하고 있는지, 이번 총선에서 아깝게 떨어진 우리 총선 후보들, 지역위원장님들은 새롭게 지역 활동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바로 생생한 목소리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우리 지역에 전할 소식이 있다, 우리 후보는 요즘 이렇게 멘붕을 극복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희에게 바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정말 노래는 잘하는데 비주얼이 약해가지고 전국 노래자랑에 못 나간다 하시는 분들 걱정 마시고 저희에게 연락 주십시오. 그런 분들을 위한 당원 노래자랑 빰빰빰빰빰빰빰 빠바바바바바바밤빰 빰빰빰빰빰빰빰 딩동댕 이런 거 하고 있는 저도 민망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노래 잘하시는 분들 저희 시당으로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노래 실력을 우리 많은 당원분들과 부산 시민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팟캐스트에 전할 소식이 있거나 당원 노래자랑에 신청하실 분들은 저희 부산시당 사무실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802-6677 802-6677 전화하셔서 우리 팟캐스트 담당자 반선호 팀장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우리 부산시당의 최고령 대변인, 전국에 전국입니까? 정당사에 정당사 최고령 대변인. 실제로. 예, 저희 부산시당이 이번 박재호 시당위원장 체제로 오면서 평균 연령이 확 내려갔는데 그 평균 연령을 좀 올려주신 분이신데요. 우리 죄송합니다. 백압상 대변인님께 정치적인 모든 고민에 대해서 상담해보는 시간, 백압상 대변인의 정치상담소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요 상담소를 이제 오픈하기 위해서 당원분들께 질문을 미리 좀 받아놨거든요. 먼저 그 질문을 먼저 드리고 그렇게 하면 대변인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이 전국 정당 사상 최고령 대변인이시라는데 대변인님 월급이 따로 있습니까? 그거 본래 대변인 해달라고 섭외가 들어올 때는 우리 박재호 시당위원장님이 넉넉하게 활동비를 주겠다고 말했는데 아직도 한 푼도 안 주네요. 본래 이 당직이라는 게 다 중앙당이 인정하는 몇 분 말고는 다 이 자원봉사니까
저도 막 그렇다고 생각하고 그 월급 타령할 수는 없는 행편이니까 제가 이거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주께서 좀 도우도록 이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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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돈에는 연연하지 않는 이런 모습인데 표정은 굉장히 씁쓸하십니다 지금. 많이 있으면 행복합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대변인 뭐 월급에 연연하지는 않는 모습 멋있고요. 다음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당원들의 고민 사항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사하에서 민주당 당원을 오랫동안 하신 47세 정모 당원님이 보내주신 고민입니다. 저는 부산에서 자영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지난 총선 부산에서 5석 이상의 의석수를 얻을 수 있는 분위기라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고작 2석뿐이었습니다. 그 부산시당의 대변인으로서 이번 총선을 평가해 주신다면, 그리고 이런 결과에 대해서 부산시당의 반성은 없어도 되는 건지, 부산시당이 너무 아무것도 한 게 없지 않나요? 라고 하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이 질문은 저한테 잘못했는데 저는 그 선거 한창 하고 있을 때 저 대한민국 공무원이었어요. 그래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었고 그 다음에 이거 출마하신 분들이 지금 그 떨어진 분들이 훨씬 많은데 이걸 제3자가 평을 하면 그분들이 더 많이 이래 아픈 상처를 건드리는 거라서 저보고 좋다 안 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질문이 왔으니 그 제가 이런저런 들은 거랑 합쳐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 총선과 관련해서 그 총선 후의 평가가 그 경선을 몇 군데 했으면 좋지 않았겠냐 하는 말도 있고, 오피니언 리더나 그 부산의 여론 주도층에 대해서 그 민주당이 좀 더 잘했어야 된다. 그 다음에 그 지속적으로 지구당 활동을 그 할 필요가 있었다. 그런 이제 지적들이 제가 그 쭉 들은 지적의 그 중요한 부분은 그런 거였는데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의 후보들이 개인적으로는 그 이번 적어도 총선에서는 새누리당 후보보다 그 개인적인 경력에서 민주당이 훨씬 나았는데도 그 출마에서부터 선거까지 기간이 너무 짧아서 시민들에게 좋은 후보인 걸 인식시키는데 시간이 너무 짧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이 정당의 하부 조직이 이 한나라당만큼 이래 튼튼하지가 못합니다. 그게 시의원과 구의원의 원내 진출이 상대적으로 너무 적어서 중간층이 약한 약점이 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그 이번 총선을 보면서 그 상당히 이 희망적이다. 그 예를 들면 그 낙동강 벨트 8개 선거구에서는 어석은 김해 하나, 사상 사하을 그렇게 3개지만은 그 총 득표율에서 이겼거든요. 득표수를 따져보면. 예, 8개 선거구의 그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득표수를 합치면 민주당이 이겼어요. 그래서 후보가 좋고 또 그 선거운동을 좀 더 치열하게 한다면 전 지역에서 이길 수 있는 날이 곧 오겠다. 그래서 2년 후에 있는 지방선거의 경우에는 적어도 반타작은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그 희망적인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이 한나라당이 그동안에 땅 짓고 헤엄치는 20년 세월을 살면서 자기들 사람을 별로 기르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 문도리코나 무슨 잡구 사건이나 독도 팔아먹은 아저씨나 좀 이상한 후보들 많이 냈잖아요. 그러네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이 야권은 민주정부 10년을 거치면서 그 양질의 정치 이 신인들이 자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 적어도 향후 10년은 그 정치 인력의 풀 쪽에서 지금 야권이 압도적으로 한나라당을 새누리당을 누를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건 2년 후에 지방선거가 기대됩니다. 저희가 뭐 사실은 문성근 최고위원이나 김용준 최고위원 이렇게 후보에서 전혀 밀리지 않았던 것도 사실인 것 같고, 그리고 사실은 득표수가 저희가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의석수는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는 건 선거 제도에도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네요. 그렇죠. 그거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 예비 후보께서도 여러 차례 그걸 지적을 하셨죠. 그 이제 지역에 따른 비례를 반영하자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어쨌건 뭐 그 다음번에는 그냥 통째로 이길 것 같아서 그런 제도 도입 안 하는 게 더 유리할 것 같아요. 아, 그런 제도 도입하면 이제 다음에는 오히려 저당이 더 저당이 그걸 유리하다. 예. 아, 우리 대표님 아주 낙관적인 평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짚어봐야 될 부분 짚어봐야 되는 것이고, 또 너무 패배적으로 평가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이 엑설런트 해줬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인 것 같은데. 월급이 얼마입니까? 질문으로 치면.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럼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부산의 대학생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노무현 대통령님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많은 언론이나 뭐 정치인들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인 얘기들을 최근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분들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나쁜 평가를 지금 하는 것일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노무현 대통령 생전에 좀 인연이 있으셨죠? 예, 저는 덕도 많이 보고 신체도 지고 또 이 속도 많이 상하게 해드리고 그랬는데, 어쨌건 그 노무현 대통령 그 욕하는 사람들 만나면 그냥 맨 먼저 일단 짜증이 먼저 납니다. 근데 이제 이걸 질문은 일단 중립적으로 받으면 그분들이 왜 그러실까 그런 생각을 해볼 때 더 잘했으면 좋겠다 하는 아쉬움에서 그러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고생 많이 했는데 안 알아줬다는 사람들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우리 진영에서는 그런 쪽으로 해석이 되는 거고, 본질적으로 반민주 진영은 그 노무현 대통령을 흠집을 내서 자기들의 정치적 영역을 넓히려는 그런 이제 정치적 목적에서 보수 언론이나 새누리당 지지층 그런 쪽에서는 이제 그런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을 이제 그렇게 욕을 하겠죠.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어쨌건 노무현 대통령을 욕하는 거는 사람이건 언론이건 간에 옳지 않다. 나쁜 사람들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만큼 서민의 편에 서서 또 노무현 대통령만큼 치열하게 또 노무현 대통령만큼 정의의 편에서 그렇게 자기 삶을 살아간 사람이 지금 정치권에는 없는 것 같아요. 참 멋있다. 그런 생각이 늘 들고, 지금도 노무현 이름을 들으면 목이 메이는데, 어쨌건, 그분의 삶은 정말로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멋있다. 한마디로 다른 말이 별로 필요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분이 변호사를 할 때 처음 만났는데, 6월 항쟁 중이었던지 또는 막 조금 전에 노동법률 상담소를 내서 변호사로 문재인 변호사랑 같이 있는 사무실에 가서 뵀는데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는 민주헌법 정치를 위한 국민운동 할 때는 노무현 대통령은 상임 집행위원장이었고 저는 상집위원의 한 명으로 중요한 집회 계획 같은 걸 짤 때 이제
그 회의에 늘 같이 있었고 또 집회 현장에서도 함께 서 있고 그랬는데 우리는 도망가도 노무현 대통령은 늘 최루탄 속에 앉아 있었어요. 그 도망가는 법이 없었어. 그런 당당함이 그 변호사이기 때문에 잡혀가지 않기 때문에 한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린 도망갔지.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도 잡혀갖고 구속도 됐거든요. 그러면서도 그 싸움에 늘 선봉에 물러서지 않는 싸움의 그 부분은 늘 그렇게 해오셨고, 그 당당함이 있었고, 또, 그 싸움을 하면서 저는 이 변호사보다는 국회의원의 권력이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88년 이제 국회의원 출마를 하셨는데, 국회 간 다음에 그 300명 중에 한 명의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 시민운동이 더 낫겠다. 이래가지고 빠지 던지고 몇 달 잠수 탔잖아요. 그때 제가 생각이, 저는 보장을 하고 있었는데, 저분은 정말로 국회의원의 권력이 왜 필요했느냐 하면, 가난한 사람들과 핍박받는 사람들을 돕는데 국회의원의 빠지가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빠지 달고도 별 수 없으니까 나는 길거리로 나가겠다를 말한 거지, 그때. 그래서 그 김영삼 총재랑 막 주변에서 이제 달래고 뭐 이래가 막 설득을 해가지고 다시 국회로 돌아왔는데, 그때쯤 아마 노무현 대통령은 300분의 1 아닌 혼자 하는 권력, 그걸 가지고 싶다가 있었던 것 같아. 그걸 하기 위해서 그 국회의원 여러 번 해야 되는데, 다선을 해야 되는데, 부산선 안 찍어주는 거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돌파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는 게 지역감정. 그 다음에 시골 변호사가 서울 가서 국회의원 해보니까 서울에 명함도 굽은 사람들이 별로 안 알아줘. 그래서 서울놈 다 해모으면 안 된다. 지방분권. 그 두 개가 그러니 체화돼서 온 거예요. 그러니 그 후에 그분의 삶 안에서 정치 과정을 통해서 그게 누구나 느끼는 그 중요한 명제로, 동력으로, 에너지로 막 그 행동과 표정에, 말에 그게 다 드러나서 힘을 얻은 거거든. 그 지금도 대통령 선거 과정에 이렇게 보세요. 공약하잖아요. 노무현 대통령만한 힘이 없는 거예요, 지금. 안에 들은 세상을,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내가 그걸 하고 싶다가 체화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노무현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러지요. 노무현만큼만 해라. 노무현 욕하지 말고. 그래서 언론도 그래요. 정치인도 그렇고, 그 여야를 떠나서 또 언론의 특정의 보수냐 진보냐의 입장을 떠나서 노무현만큼 하고 욕해라. 널거리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욕하거나 비판하는 걸 볼 때마다 너가 노무현만큼 하고 욕해라. 어쨌건 막 결론은 노무현 대통령 욕하면 나쁜 사람이다 이겁니다. 결론 명쾌하신데 중간에 잠깐 울컥하셨어요, 그죠? 대통령 늘 그래요. 그 떠올리시니까 아마 마음이 한국에 500만 명쯤이 그렇대요, 내처럼. 노무현 그 이름을 들으면 목이 마음이 맹. 진짜로. 네. 나도 그 중에 한 명. 지금 옆에서 추임새를 넣고 계신 분은 서구의 이재강 위원장님이십니다. 노무현 이름만 들어도 울컥하신다는 500만 명 중에 한 명이라고 말씀하시네요. 그게 맞는 것 같고요. 이 정치적 이유로 노무현 대통령을 욕하거나 하는 것들은 진짜 이제 좀 그만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고인이시고 예. 그 평가는 국민의 마음속에서 끝났기 때문에 그건 그만해야 되는 일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노무현 대통령을 욕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라는 결론을 내고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즘 최대 이슈인 것 같습니다. 이제 2012년 우리 이명박 정권 지겹고 괴로웠던 이제 5년이 거의 끝나가고 이제 곧 새로운 이제 정권 교체의 날이 다가오는데요. 이제 부산시당 대변인으로서 이제 야권에서 가장 대통령으로 적합한 인물이 누구라고 생각하시는지, 또 그 이유는 뭔지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 청기 누설에 해당되는데 지금 내 생각은 이 문두규 후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는데 네네. 천기두설 아닙니까? 이거 뭔가 계시를 이렇게 받으시면 아닙니까?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이 문두규 중에 되겠죠. 그런데 새로운 후보가 나온 줄 알고.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또 그렇죠? 이 의회의 갑자기 이 어제 오늘 출마하신 분들도 있고 그렇죠. 또 이 선거라는 게 정치가 생물이라서 네네네. 경선 과정 안에서도 이 얼마든지 변수들이 생겨서 어쨌든 국민이 선택할 일이죠. 제 생각보다는. 그 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무슨 생각이 있다 해도 실은 이름을 공개하면 목이 날아가서. 중립. 예, 그래서 시당의 상징자로서 중립을. 이름을 저 아랍 쪽처럼 길다랗게 이래 통째로 나오신 분 7분을 다 말해야 되는데 실은 이 앞대가리 세 분만 해가지고 불이익이 없을란가 모르겠습니다. 걱정됩니다. 지금 김수환, 거북이와 두루미 이렇게 이름을 다 말씀하시겠다는 말인데. 근데 사실은 문두규라고 말씀하셔서 그런데 아마 정말 저희 당원들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고 이제 꼭 세 분만 의미한 건 아니지만 문재인 후보의 장점 그리고 김두관 후보의 장점, 손학규 후보의 장점을 골고루 갖춘 후보가 있다면 그분은 뭐 당연히 따놓은 당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예, 그래서 이제 표를 제일 많이 얻는 분이 나머지 후보들의 장점과 조직을 잘 받아들여야죠. 알겠습니다. 정기누설을 하실 수 없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겠고요. 어쨌든 어떤 인물이 되시거나 나머지 후보들의 장점을 잘 받는 그래서 국민들에게 최종 선택을 받을 수 있는 후보가 이 민주통합당의 또 야권의 대선 후보가 되기를 저도 같이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제 저희 정치적 고민을 해결해 주시는 부산 지역의 정치적 멘토로서 아마 이 상담소를 운영하게 되실 것 같은데요. 마지막 각오 한 말씀 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건 제가 이 나이가 제일 많은 탓으로 제일 낮은 데서 헌신하고 섬기는 걸 제가 몸으로 보여서 우리 당원들도 시민들을 그렇게 모시고 섬기는 걸 배워서 하도록 제가 잘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부산시당의 아니죠. 전국 최고령 대변인 백업상 대변인이었습니다. 치아라마 짜다라. 부산 또 이제 한 석이 아니고 2석, 비례대표까지 3석입니다. 우리는 다름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부산 시민이 되었으면 더 좋겠습니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께서 농부는 밭을 탓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부산은 위대한 밭입니다. 60년도 4.19, 79년 부마항쟁, 87년 6.1 항쟁 등 민주화의 역사 현장에는 언제든지 부산 시민들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90년 3당 합당 이후 부산만의 가치와 부산만의 정치는 실종되어 버렸습니다. 짝대기만 꼽아도 당선된다는 새누리당의 독점 체제 때문에 그리고 공천권자인 중앙의 눈치만 보는 새누리당 의원님 때문에 부산 시민을 위한 정치가 실종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희 민주통합당은 더 이상 선택받기를 원하지 않고 선택받기를 기다리지 않고 오히려 저희들이 부산 시민들과 함께 비전을 만들어 나갈 때 이번 대선부터 또 부산의 발전하는 모습을 부산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민주통합당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짜 부산의 정치가 뭔지 또 어떻게 하는 것이 부산의 정치 정을 하는 것인지 우리 민주통합당 부산시당이 한번 여러 시민들과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주통합당을 위한 민주통합당에 의한 민주통합당의 정통 편파방송 민주통합당 살아있네 는 저희 시당 홈페이지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주 정식 방송에서 만나요.